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8월 17일 화요일 주식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죠. 하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를 됐고, 바이든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보면은 제일 주요하게 이제 에너지 보안에 관련 분야에서 가장 핵심을 중점을 두었었죠. 뭐 태양광, 뭐 풍력,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그 외에 가장 수혜받는 것은 이제 전기차에 좀 비중을 크게 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은 드렸다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태양광 관련, 풍력 관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관련이 요즘도 많이 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플러그 파워도 요 며칠 사이에 이 한 주 사이에 한 70~80% 주가가 올랐습니다. 플러스 파워는 미국의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이에요. 신성장 기업인데, 계속 적자 나고 있다만, 미래 기대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만약에, 미국 시장도 한번 크게 꺾이면은, 플러스 파워, 미국향 투자를 좀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뭐 한 2~3년 망가지면은 뭐 이렇게 손실책이 없잖아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요. 차세대 산업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기업이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기업 문화의 아주 유리한 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제가 그걸 얘기하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방송 주제는요. 제가 급한 대로 좀 주요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겁니다. 제가 지금 보는 종목들 분야들 보니까 미국하고 연관된 산업들이 좀 많아요. 그게 산업들 보면은 실적이 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었고, 이게 이번에 법안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겸하면서도 앞으로도 이 법안은 뭐 법안 자체는 이슈로 진행하겠다만 제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이 법안을 이제 부랴부랴 해서 만들어서 상정해서 다 통과는 됐죠. 대통령 마지막 서명까지 했으니까 법안은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만 이것을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물론 뭐 중국의 어느 정도 영향은 투자가 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잘 알려면 정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향을 알게 되겠고, 여러분 중간선거는 미국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조사들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져고 있어요. 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패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아주 피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대통령의 탓으로, 민주당 탓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완만할 수 있는 무엇이 없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면서 그리고 삼성, SK 투자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거 가자마자 이것을 전 국민들고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 가서 이만고 투자 유치했다, 막 어쨌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보면은 저도 구체적으로는 없고 지금 그게 뭡니까? 지금 상세 내용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법안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전기차가 가장 수혜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광, 2차 전지 이런 겁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매수자의 시총 $500, 중고차는 $4,000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위에 가서 보면은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 반드시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연관된 자유무역 협정 국가라든가 원자재가 40% 이상을 써야 하고, 가장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요. 현대차가 이제 저지하 공장을 이제 둘러싸고 지금 가장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있고요. 에너지 안보다 보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요즘에 미국에서 공장 몇 군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소장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지난번에와 똑같아요.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나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최첨단 공장들은요. 다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 업체들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이 2분기도 보였었고 앞으로는 더욱 이게 그 미국 쪽으로 법안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성향이 더욱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장을 투자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크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 동남아에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몇 군데 공장들이 있죠. 설비 같은 거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그 클린룸하고 드라이룸 외에도 제가 오늘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세대 공장이 뭐냐 도대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다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키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스마트 공장까지 도입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겨? 5G 이용 통신을 딱 설치해가지고 모두 이게 스마트화 시키는 거죠. 전 자동화 같은 거. 설비 통신 이게 들어가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로봇, 생산 로봇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부 다는 제가 체크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보니까 확실히 지난 분기만 요즘에 한 3, 4분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시장은 전혀 지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주식의 가격하고 주식의 가치는 따로 보라고 제가 계속 그랬었죠. 저도 삼성전자는 지금 6만원 거래되고 있다만 저는 10몇만 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100% 장담합니다. 3만까지 떨어지면 더 땡큐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바로 사란 뜻은 아닙니다. 가치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왜 계속 떨어지는 것이냐? 당장에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주 크죠.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고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당분간은 경기가 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 동향을 같이 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이런 그 클린룸, 드라이룸,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2차 전지의 이런 클린룸의 그 대표 기업은 신성 ENG, 한양 ENG, KC, 원방테크, 주요하게 성도 ENG도 맞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다 지난해 분기 대비해서 성장했어요. 신성 ENG 오늘 보니까 그 수주 잔량이 아도 2,100억 있더라고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클린룸이 시총이 1,600인데 아니다. 시총이 4,800이구만. 근데 조금 무겁습니다. 한양 ENG도 좋긴 하는데 원방테크가 가장 좋아요. 실적 대비해서 가장 싸고 그리고 그 올해 2분기까지가 주당 순이익이 800원 나왔어요. 작년 한 해 680원인데 주당 순자산이 12,000원이고 영업이율이 5.6%, 부채가 75%.
배당도 지난해가 680원인데 배당을 300원 줬어요. 배당 상향이 40%죠. 올해 하반기 실적 나옴에 따라서 400원, 5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방테크가 또 음악 병실 관련 그런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병원 쪽에 이제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하면은 근데 주요하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 드라이룸의 설비를 지난번에 SK온에다가 미국향 공장에다가 600억짜리를 공급 계약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매출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면은 수혜주 받는다고 직접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는 12,000원, 하단에는 만원 해서 여기 구간에서 본인이 자 1차 매집을 해서 이게 뭐 20% 간격이라고 넓다고 생각하시면은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이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이게 확 올라가 버리면은 더 이상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전방 모멘텀 대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체크했을 때 물량도 포함했습니다. 저는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요즘에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급등하잖아요. 무조건 반대 매물 때려 맞아요. 시세 못 내요. 시세 못 내기가 힘들어요. 주가가. 되도록이면 물량 적은 걸로 좀 선택해서 실적도 좋고 모든 가지 그러니까 우측 아래측 다 이렇게 좀 완벽한 종목을 좀 골라서 하면은 저만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소식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디스플레이든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2,000에서 10,000에서 매집을 했는데 이게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럼 뭐 어떻게 해? 괜찮아요. 앞으로 어차피 계속 공장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에서 12,000원 사더라도 절대 싸게 잘 산 거니까 더 싸지면 더 좋죠. 그때 동향 보가면서 여러분께서 소장님 저는 매집했는데 어떻게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또 보자고요. 8,000원 이하까지 더 내려오면은 와 그러면 더욱 고맙죠. 그래서 주가량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100% 어느 군에서 딱 결정을 못 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모멘텀은 오르는데 가격은 떨어져. 그걸 누가 100% 잡습니까?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근데 싼데 벌써 잡아야 되죠. 올라버리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하게 큰 시장이 앞에서 지금 모멘텀으로 포장해주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란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보도 많죠. 세보 MEC. 세보가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아니라 이제 환경 설비 같은 거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삼성물산 그 배관공사라든가 통풍하는 거, 소화 설비 뭐 이런 거, 컬리룸에 그 소화하는 뭐 설비 같은 거라든가 주요하게 환경 설비, 플랜트의 환경 설비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배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세보 MEC.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단은 8,500원, 하단은 8,000원 내에서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손실날 확률이 아주 작아요. 요즘에 투자 소식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한 해가 주당 순이익이 1,100원이에요. 4개 분기가 올해 2개 분기가 1,150원 벌써 초과했어요. 자 주당 순자산이 16,000원이에요. 주가가 지금 8,500원, 8,000원. 영업이율이 3.5%고 부채가 118, 배당도 250원 줘요. 유동성이 47. 얼마 나 있습니까? 가격이든 가치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뭐 좋아요. 자 이런 종목은 사셔서 이렇게 밑으로 좀 하다 하더라도 절대 그게 뭐 놀리지 말고 더 어느 구간에서 조금 차근차근 더 매집해가지고도 손실 날 일 없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업황 자체가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테고 더 좋아질 텐데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더 차근차근 매집하면 돼요. 그래서 가치하고 같은 이 모멘텀을 잘 분별해서 하라는 뭐 그거 뭐 사양 산업을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사양 산업이 뭡니까?
제가 금방 그랬었죠. 국제 원자재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3분기부터 적자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죠. 이건 누가 알려줄 필요 없죠. 그러면은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원자재 비중이 높은 뭐 철강이나 내구 소비재 같은 거, 그리고 그거 뭡니까? 조선소 같은 거, 이런 관련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점차 좋아지겠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굳이 안 알려줘도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배당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참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장 건설 들어가면서 자동화 설비 중에서 내가 지금 일부만 딱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관심 있게 되게 보고 있던 기업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시설 투자 장비에서 가장 수혜받는 종목 중 하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삼성향 매출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갖고, 높은 게 아니라 삼성하고 완전히 연관되어 있죠. 교체 시스템즈. 주가를 보서는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시선이죠. 예, 아름답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웨이프라든가 웨이프를 이렇게 자동 이송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장비하고 시스템, 그게 한 40%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류 자동화라든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주요하게 매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는 앞으로 큰 추세예요. 삼성도 이제 앞으로 모든 공장에서 이제 무인 자동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 경쟁력이 더 크니까. 스마트 공장은 하냐 안 하냐가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장에는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설비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이 공장이 투자 이루어질수록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역의 삼성 디스플레이도 요즘 매출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미국에 이제 투자도 할 거라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미국에 이제 반도체 이루어지면 더욱 매출이 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장장구하는 그런, 좀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방향이 계속 투자 이루어진다고 예상했을 때는 펄을 좀 높게 주시도 돼요. 삼성의 매출 향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지금도 완전히 좋은데 미래가 더욱 좋아. 그러면 펄을 아주 높게 주셔야 돼요. 아주 높게. 그러니까 불경기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다 하더라도 꾸준히 매집해 가셔도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삼성향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초격차 산업을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국내에서도 4나노 공장을 신규 공장 증설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잘 보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가 주당 수익이 620원 나왔는데 올해 2분기가 645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로 좋아진 거죠. 주당 수익률 6,2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8%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18% 나온 거는 대단한 겁니다. 부채는 28% 거의 없다고, 유동수익 53이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앞으로 정서하는 공장 물류 자동화 설비 같은 거, 이거는 사셔야 되죠, 그냥. 이걸 갖다 떨어진다고 고민해가지고 못 사면은 이걸 샀어요. 근데 시장이 폭락해서 막 여기 3,500원까지 떨어져서, 그럼 더 사주시면 하면 돼요. 아니, 시장이 만약이라도 폭락하면은 개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기업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외부 변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기업에서 떨어졌다 하면 땡 잡은 거예요, 그거는. 복분 터진 거란 거죠. 이런 거는 100% 투자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100%는 아니고 투자하셔도 절대 무방비합니다. 앞으로 공장이 이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제 초격차 이제 한 번 더 생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공장 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차세대 스마트 공장에는 이제 과거 공장과 많이 다릅니다. 자동화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5G 통신도 그러니까 통신 중계기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면은. 아직 그러니까 관찰 중이면서도 관심은 가지세요. 가지면서 계속 관찰을 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는 1차 매집 들어갔어요. 상단 6,500원, 하단에 6,000원 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업의 모멘텀은 확실하고 앞으로 모멘텀이 확실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앞으로 전망빛이 아주 밝아 폭락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더 사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 가치 차원에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하기 아주 편하고 재밌어요. 계획적으로 하면은 떨어지면 무방비로 손절을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걸지 말고 거기서 왜 그러냐면 기업이 앞으로 뭘 할지 돈을 벌지 안 벌지 기업 가치가 얼마 되는지 왜서 이렇게 나는 손절해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왜 팔아요. 더 사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투자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게 그 뭐 공장에서 그 뭡니까 그 설비들 환경 설비를 좀 이렇게 주요 납품하는 거, 우진 RENS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자신 없으면은 조금 사놨고 좀 대기하도 너무나 좋겠고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시세 남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2차 전지든 반도체 공장이든 환경 규제가 심각하게 받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야내 배관 설비가 야내가 나오는 그 뭡니까 코팅하는 그런 덕트가 있어요. 배관 설비. 그거는 환경 이제 뭡니까 그게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관 설비예요. 그동안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앞으로는 좀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적자지만은 적자면서도 좋은 기업들 잘 매집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은 거기 주가가 가장 많이 가고 그 구간이 가장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뚜껑 열어버리면 여러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알면 주식이란 거는 다 공개돼 버리면 그거는 이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이런 기업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소량으로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기다려야 되죠. 안소장 종목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뭐 많이 수익 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주식 수익 낼 때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차근차근하게 잘 매집해서 시장에 따라 순응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분기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란가 기업 성장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또 높고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8월달, 9월달은 좀 텀세를 누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누리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거두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아몰레드에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이 거기서 좀 이게 매출이 좀 집중이 되면서 앞으로 올레도스라고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죠. 올레도스 OLED 아몰레드에다가 실리콘 이렇게 겹착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 AR, VR이 아니라 XR, MR에 이제 채택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초고 해상도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안경으로 장착하더라도 사람께 화질이 너무 잘 장착이 돼가지고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사람한테 이제 거기 이제 어지럼증을 준다든가 막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소화해주는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MR 시대가 도착할 거예요. MR 시대가 뭐냐면 지금 현실 세계를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내년 애플에서 내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앞으로는요 이 XR, MR 시대가 이제
토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몰레드에 들어가는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매출이 급격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몰레드가 TV뿐만 아니라 스마트뿐만 아니라 TV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도 많이 장착돼요. 그렇죠. 자동차 앞에 그 전장들 있잖아요. 그 명칭을 뭐라 하나?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LG에서 그게 가장 많이 팔려요. 예. 지금 거의 다 LG에서 주문해 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몰레드 용도가 앞으로 더 광범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 있으시다면 제가 살짝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참조하셔서 투자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JM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already 아몰레드 구동 화면에 들어가는 FPGA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비중이 한 80%가 됩니다. 얘네가 요즘에 삼성 그쪽에다가 좀 집중 납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해마다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가 아무도 원래 관심 없는 기업인데 요즘 매출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소외될 때 좀 매집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LG 전장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는 XR, MR 관련 제품들이 이제 곧 나와요. 그냥 4분기부터 이제 떠들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몰레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원래 핸드폰만 적용하던 거지만 스마트폰, 그리고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앞으로 MR, XR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자동차 가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몰레드 관련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성장 잠재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품주들은 여러분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매집가면은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몰레드 구동 화면에 들어가는 FPGA 를 만드는 이제 부품주예요. 예. 야네가 지난해가 905원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이. 예, 올해 반기가 480원 나왔어요. 지난해보다 조금 높았고, 주당 순자산이 5,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22%예요. 22%. 와. 요즘 이런 기간에서 22% 실적 영업이익을 창조했다는 것은 기업의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뭔가 독과점의 이런 추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겠죠. 요즘에 10% 이상 나오는 영업이익 10% 이상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10% 이상이라 요즘에 원양 참치들이 실적을 많이 내더라고요. 잠깐 팁. 아무튼 잘 보시고, 그리고 부채가 56%, 배당도 좀 넉넉히 주네요. 150원 주니까. 3,500원에서 3,000원에서 매집하면은 연말에 대충 한 5% 정도 배당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유동성 55%. 자, 이런 종목은 좀 매집에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풍력주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 보완 수혜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주식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알고 투자해서 급등했으면 그건 행운이 좋은 거고, 법안이요, 법안. 앞으로 시간 갈 거란 뜻이죠. 이게 단기에 50%, 70, 80% 오른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걸 만약 추격 매수하면 밑에 세력들은 다 시세 차익 노리고 도망치는 거죠. 그거 앞으로 시장이 단기 유동성이 꺾이면 방한 건데, 또 시중에 태양광 소개해주고 막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들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을 집념을 이렇게 바꿔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손실 나도 최적게 나고 수익 나도 많이 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살짝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카메라도 잘 보셔야 돼요. 왜서 그러냐면은 요즘에 삼성에서 이제 테슬라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하잖아요. 자동차 카메라. 그렇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가 얼마 전에 포티투낫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게 무슨 기업이냐면은
벤처기업인데 이 기업은 그 라이다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자동차 그 전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자율주행 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그 뭡니까? 전장 카메라로 이제 자율주행 택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도. 예, 전장 카메라가 더 싸니까 아직 라이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하기가 좀 가격 부담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장 카메라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이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는 이게 조명 이게 촬영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촬영하면서 인식 분야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AI 인공지능까지 겹쳐가지고 3D 화면 딱 비춰가지고 뭐가 가장 제일 좋은 사례냐면요. 요즘에 여러분 그 집에 보면은 그 삼성 그 비스포크 그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안 보이시죠? 거기 그런 영역을 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D 카메라로 딱 빛을 쏴가지고 그것을 촬영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인식해가지고 거기 방향을 조절한다든가 앞에 구조물을 인식한다든가 그런 기능이에요. 그걸 공급하는 기업이 지금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어디 누가 납품하고 있냐면 나무가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에 사더라도 너무 싸게 잘 산 거고 이게 만약 5,000원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뭐 더 사시면 돼요. 지금 하는 기업들 보면 얘네가 지금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그 비스포크에만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작년에가 1170원이고 올해 2분기가 2030원 나왔어요. 올해 반기가 지난 한 해보다 2배 좋아진 거. 반기가 지난 말할 거 없죠. 올해 한 해 실적 얼마나 나올지 감이 가세요? 안 가죠.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종목은 상단 10,000원, 하단 8,000원 내서, 예. 이거는 좀 투자하셔서 좀 중장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가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요즘에 그 이런 전장 카메라 인식 기능을 채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자동차까지 들어가겠죠. 앞으로는 어쨌든 공장도 증설을 했다, 본사도 이전했다. 예. 남가가 앞으로 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셀바이오텍 실적 뭐 생각처럼 꽤 잘 나온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워낙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부모님들이고 지금 건강 챙긴 사람 엄청 많아요. 저희 이모 예 매일마다 건강해요. 요즘 문자까지 하고 약도 막 집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장기 동안 집에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을 챙기는 성향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기능 관련 식품들 보면 매출이 계속 좋아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셀바이오텍도 뭐 생각처럼 그렇게 썩 잘 나오긴 않는데 그래도 계속 지난해부터 매출이 배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지난해가 주당 수익이 1,100원이고요. 올해 반기가 900원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작년보다 훨씬 높았죠. 주당 순자산이 14,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7.6%인데 거의 18%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이 18% 배당 그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면 상당히 잘 나온 거죠. 부채가 거의 없어요. 예.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작년에는 450원 줬으니까 연내 배당 성향이 대략 40%예요. 그냥 올해 어쨌든 따지자면 한 4, 5% 정도 배당을 받을 거는 같습니다. 유동성은 47%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 듀어락이 주요 브랜드고, 지금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요. 걔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 집에 계속 있으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게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그 4에 관련 내장재 외장재 실적이 2분기 잘 나왔더라고요. 한번 참조하세요. 굳이 하는 말씀 단어 체크는 못했는데 성우전자가 좋더라고요.
너무 많죠, 종목이. 뭐 핵심은 아니고, 뭐 기술주는 아니고요. 내장재, 스마트폰 그런 기업이에요. 카메라도 만들고 있고. 예, 오늘 다시 방송 내용을 다시 집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은 안 좋아요. 시장은 안 좋다만, 지금 미중 패권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이게 자동차, 이게 자동차도 맞긴 하는데, 어쨌든,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면서 미국형 투자가 대규모로 이제 투자하는 모습들이 계속 집화되면서 여기에 관련 분야가 제가 지금 체크된 것만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 가지예요. 대선 전에 아니 중간 선거 전에 미국에서 확정 지어라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눈치 있는 기업들은 다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한 4분기 이전에, 중간 선거 이전에, 이게 좀 투자가 확정 지어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회장님들이 많이 약속한 것도 많잖아요.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다 얘기는 했어요. 현대는 뭐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미국형 부품주들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한번 참조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형 투자 시대가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첨단 시설 장비에 들어간 이 시설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미국에 더, 친미적인 이런 외교를 계속 진행 중이고 하니까, 어쨌든, 중국 눈치 좀 보이면서도 미국 투자는 안 할 거는 없겠죠. 예, 그만큼 지금 혜택을 많이 주니까. 예, 기업, 최저 법인세를 15%까지 제시했더라고요. 15%. 안 할 리가 없겠죠. 어쨌든 어떤 조건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는 구체적으로는 저는 법안을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이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막 다른 거 많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건 투자는 공장을 건설해야 되잖아. 그럼 공장 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 아직 관심 없을 때 좀 차근차근 매집해 두면은 앞으로 근데 시장 시세라는 것은요, 가치는, 모멘텀은 올라도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떨어지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지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한 분 해서 없어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밑으로 3, 40%더 떨어지면은 한 번 더 분할 매집해가지고 더 사셔도 지금도 싼데 더 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100% 장담 못 합니다. 근데 전망 빛이 모멘텀은 다 걸어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매집해서 가시면은 그냥 여러분 지금 주식 큰 돈 벌 때가 아니에요. 벌 수도 없고 벌 때도 아니고 좋은 기업을 차근차근 매집할 때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차근차근 해서 이제 매집해서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이 돼갖고 안 소장이랑 이렇게 회원 사유 되고 금액이 좀 커진 분들은 VIP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때 가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깊숙하게 이제 뇌 신경망 처리 장치라든가 이게 첨단 AI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투자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서로 논의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다만 여러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너무 잘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만 요즘에 연결하는 가장 임신들 지금 상당히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1년만 다 이게 은행 이자 빚을 갚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10% 이상씩 지금
그 체크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실적도 올라가면서 10%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체크되고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 잘 보셨다가 주식시장이 한번 탁 급락하면은 한 15%까지도 충분히 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회 잘 잡았더라면은 배당이 15%라면 그 연말 배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딱 이렇게 다 얼마라도 한 1억이라도 투자하면은 1,500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 연끌 이자를 어느 해당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자산을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좀 굴려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 3년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시장에 무지 이제 침체기로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당에 대한 투자가 수요가 많이 일어날 테니까 이제 연끌 하시는 그 가장이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좀 잘 관찰해가지고 목표 종목을 딱 잘 보가면서 거기 막 급락 나오면은 예, 좀 투자하셔서 예, 10% 이상은 봐야 돼요. 지금 물가가 8, 9%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5% 이상 주면은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행운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15% 이상 배당 성향을 주는 기업들을 딱 사둬가지고 해마다 가만히 들고만 있더라도 2억만 투자하더라도 얼마예요? 1년에 3천만 원 그냥 나오죠. 그것으로 연끌 이자를 충당한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2, 3년은 잘 버텨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만 해서 이게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예. 자산이 좀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활용하시면은 예, 충분히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게 관련 기업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도 아직도 통계 중에 있고 지난번에 그 배당주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예? 그게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하락하면은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15%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4분기 들어가면 끊길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런 기회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자산을 잘 활용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